그러니까 정전기가 너무 잘 일어나서 여름에도 이렇게 특히 뭐 차문이나 뭐 어떤 물건을 손에 닿을 때 항상 이렇게 톡톡톡톡 터치를 하고 건드릴 정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건조함과의 전쟁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피부적으로도 건조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습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맡은 부분 제가 아는 데까지 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분들 계시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가을, 겨울만 되면 감기에 자주 걸리고 비염, 천식이 심해진다. 네, 체크, 체크. 네. 그리고 가을, 겨울만 되면 피부가 건조하고 아토피성 피부염, 뭐 지루성 피부염, 뭐 갖가지 피부성 질환이 도진다. 체크, 체크. 그 다음에, 코를 골거나, 입을 벌리고 주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일어나면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입 벌리고 자거나 코 골고 일어나면 이 기관지와 코와 이런 것들이 모래사장처럼 서걱서걱, 뻑뻑하게 서걱서걱거린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체크 체크 해보시고요. 반드시 이런 분들은 습도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분이시라는 거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습도가, 저희가 사실은 이 어떤 그러니까 저희가 청정기가 처음 나왔을 때도 사실은 이게 보이지 않는 공기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하기까지 참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죠. 지금은 너무 일상화됐지만, 근데 습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굉장히 우리 건강에 영향은 많이 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피부 건강. 결국은 피부 면역과도 관련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피부는 우리 인체의 첫 번째 면역 방어선이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약하면 사실은 어떤 다른 외부 물질이라든지 어떤 손상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피부만 튼튼해도 어떤 다른 면역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이득이 된다. 자, 그런데 그런 피부에 있어서 습도가 어떻게 작용되느냐. 만약에 습도가 낮을 경우에는 뭐 우리가 이걸 이론적으로 공부 안 해도 아시잖아요. 겨울, 가을, 겨울에 내 피부가 어떤지 너무 건조하고 가렵고 특히 피부와 점막 같이 가렵잖아요. 특히 코 안에도 이게 점막인데 유달실에 나는 코 안에가 자꾸 좀 간지럽고 자극적이고 뭔가 자꾸 손이 가 이렇게 그런 분들 그다음에 피부 트러블 그다음에 코피 그죠? 정말 이게 피곤해서 나는 코피가 아니고 이게 건조하니까 마찰력이 세지거든요. 그러면 조금만 건드려도 점막이 손상을 입어서 코피가 터져요. 그래서 코피, 천식, 기관지염, 부비동염 이런 것들이 낮은 습도에서 많이 유발이 된다 하거든요. 그리고 습도가 낮으면 뭐가 이렇게 기승을 부리냐? 바이러스성. 바이러스가 습도가 낮을 때 굉장히 활발해진다라는 거죠. 예. 근데 또 반대로요. 습도가 높아요. 언제 습도가 높죠? 우리 장마철에 너무 경험 많이 하시죠. 예. 그러면 습도가 높으면 피부가 건강하냐? 그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네. 습도가 너무 높으면 땀 배출이 어려워져서 오히려 그것도 피부 발진과 피부나 점막에 자극이 간대요. 그래서 좀 뭡니까? 이렇게 여름에 보면 살이 이렇게 잘 실키잖아요. 맞죠? 이렇게 벌겋게 좀 이렇게 오르고.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습도가 높아지면, 곰팡이, 이게 세균 관련된 질병이 이게 기승을 부리는 거죠. 그래서 높은 습도도 안 좋고요. 너무 낮은 습도도 좋지 않다. 라는 게 우리 피부에 이렇게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자, 두 번째에 건강을 미치는 건 저는 수면의 질을 한번 꼽아봤거든요. 네. 사실 수면은 진짜 사람이 정말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요소 중에 정말 기본이 되는 요소가 아닐까 해요. 잠만 정말 잘 자도 피로 회복이 되고, 피부 재생이 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너무 건조하거나 습한 환경은 이게 수면 중에도 이렇게 깨겠죠. 너무 건조해서 목이 쩍쩍 마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수면이 깨고 불편해지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그러니까 몸에서 스트레스가 이제 일으키게 되고, 그리고 이제 특히 건조해지거나 하면 아까 위에서처럼, 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특히 적절한 습도가 유지되어야 조금 편안하게 잠을 주무실 수 있다. 그래서 습도가 피부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고 실제로 우리가 잠을 잘 때 굉장한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가을, 겨울의 습도 조절은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네. 그러면 적절한 습도는 어, 어느 정도인가? 네. 그래서 우리가 습도계를 활용하면 이게 습도의 퍼센트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40도에서 40%에서 60% 정도가 적절한데 이거보다 낮으면 이제 가을, 겨울처럼 바이러스가 활동이 되고 이거보다 높아져 버리면 곰팡이가 발동이 되고 그래서 그 어느 것도 좋지는 않다. 그래서 1년 내내 40에서 60%, 뭐 이상적인 건 한 50% 정도로 잡으면 되겠죠. 50% 정도를 항상 유지해 주는 거. 이게 우리 건강에 되게 중요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가습기, 여름에는 제습기, 겨울에는 가습기를 많이 쓰고는 있으실 거예요. 저도 가습기를 몇 개를 사고 몇 개를 버렸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많이 이렇게 사고 후회하고 버리고 관리 안 되고 버리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가습기가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빠르게 한번 알아볼게요.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게 지금 초음파식 가습기입니다. 네, 작동 원리는 우리 이제 더마 아키텍트를 쓰시니까 고주파, 초음파 이런 거 이제 너무 익숙하시죠? 네, 고주파 진동을 이용해서 물을 미세한 입자로 쪼개어서 공기로 이렇게 뿜어내는 거죠. 자, 이거는 물 자체를 뿜어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미스트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장점은 소음이 별로 없고요. 그래서 주무실 때 별로 방해가 안 되고 소비 전력도 낮고요. 그다음에 일단 가격이 저렴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 가습기에 조금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만약에 이 초음파 가습기 자체의 관리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이 소홀해지면 그 수조라든지 이게 이렇게 그 안에 내부에서 세균이 이렇게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물이 이게 뿜어져 나오면서 물방울이 나오면서 이 곰팡이나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따라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내가 가습기를 틀지 않았으면 접하지 않을 세균을 가습기 때문에 세균을 접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죠. 그래서 초음파 가습기를 쓸 때는 세척제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왜냐하면 세균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까도 앞서 리더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살균제 사건들도 너무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초음파 가습기는 너무 손쉽게 접할 수는 있지만, 그만큼 관리가 굉장히 잘 돼야 되는 가습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자, 두 번째 가습기 종류는 가열식입니다. 그래서 초음파에 대한 그 단점, 그 세균이 발생하는 그 단점을 좀 더 보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얘는 물을 끓이면 수증기가 나오잖아요. 그 수증기를 뿜어서 이렇게 습도 조절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장점은 상대적으로 세균 번식이 좀 낮고요. 예, 그렇고 그리고 좀 빠르게 습도를 올릴 수 있는, 이제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도 단점이 좀 있어요. 아무래도 물을 계속 끓여야 되는 가열식이다 보니까 전기 소모량이 좀 큽니다. 그래서 가열식 가습기를 쓰는, 집에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해보니까, 가습기를 쓸 때와 쓰지 않을 때 좀 꼼꼼하게 챙기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랬더니 한 7천 원에서 10,000원 정도가 더 나온대요. 전기세가. 예, 가습기 하나로.
그래서 좀 그런 조금 비용적인 전기세 비용적인 부담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끓이다 보니까 좀 소음이 살짝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당연히 뜨겁잖아요. 그래서 수증기라든지 그다음에 엎질러지는 거 그다음에 뉴스에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폭발 사고. 이렇게 폭발 사고가 있어서 특히 좀 노약자나 어린이나 뭐 반려동물이 있는 곳에는 좀 쓰기가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화식 가습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어, 물을 적신 필터를, 그러면 거기 이제 수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팬을 돌립니다. 팬. 네. 이게 느낌적으로 선풍기를 돌리는 거죠. 돌리면 그 팬에 의해서 그 필터에 묻어 있는 수분들이 이렇게 마릅니다. 마르면서 자연스럽게 증발이 되는 그런 걸 기화식 가습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림이 잘 보여져 있죠. 실내 공기를 빨아들여서 물을 머금은 필터를 통해 배출. 어떻게 보면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이죠. 앞에 두 개보다는. 그리고 장점으로 생각한다면 자연 증발 방식이기 때문에 뭔가 아까 그 좀 세균이라든지 그다음에 전력을 써서 물을 끓인다든지 이런 위험으로부터는 굉장히 장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앞에 두 방식보다 훨씬 미세한 물방울이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넓게 분사되고 그다음에 바닥에 물방울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장점들이 있는 거죠. 자, 근데 단점은 뭐냐면 이제 요 안에 필터 디스크라고 하거든요. 저희들은 필터라고도 하고 타사에서는 이걸 디스크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필터 교체를 조금 정기적으로 해줘야 된다. 뭐 회사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3개월 또는 6개월 또는 뭐 1년 이렇게도 다양하게 있는데요. 어쨌든 필터를 교환해줘야 되는 방식이고 세척도 필요하다. 그래서 조금 유지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앞에 두 가지 모델보다 기화식 가습기가 아무래도 살 때의 가격은 조금 더 비싸다라는 거는 이 종류에 의한 가격이 책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본다면 기화식 가습기가 조금 더 높다라는 거. 네,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앞서 두 모델의 단점들을 잘 보완한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습기 종류를 그냥 이렇게 한눈에 초음파식, 가열식, 기화식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기화식이 전반적으로 위생적이고 세균 번식이 적고 그다음에 전기를 사용함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그다음에 방식이 자연스러운 방식이고 안전하고 그리고 필터 교체는 해야 하지만 관리가 쉽다. 요런 것들 이런 장점들이 있어서 요즘에는 기화식 가습기가 많이 이렇게 출시가 또 되고 있고 저희 아메에서도 이번에 출시가 되었죠. 그러면 저희 옵티미스트 저희는 기화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옵티미스트의 특장점을 한번 보자면, 첫 번째는 뭐냐면요. 아까 기화식의 장점이 미세하게 이렇게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미세하게 네, 수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0.2 나노미터 가습이라고 합니다. 네. 자, 이 사이즈가 조금 수치가 좀 이렇게 비교가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세균이 1000 나노미터라고 친다면 저희 옵티미스트에서 나오는 이 입자는 0.2라는 거죠. 그러면 너무 비교가 안 되게 작죠. 네. 그러면 이 세균이나 이 박테리아나 이런 것들이 이 물방울에 올라탈 수 있느냐? 올라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밖으로 분사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네. 물방울을 타고 나와야 되는데 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세균으로부터 안전하다. 근데 여기까지는 타사 제품하고 비슷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희만의 특장점이 하나가 더 뭐냐면,
이것도 좋은데, 플러스, 우리 그 이스프링에 들어있는 그 UVC LED 있죠? 바이러스를 비활성화시켜주는, 네. 그 완벽한? 완벽한은 없죠. 네. 그렇지만, 굉장히 잘, 비활성화 시켜주는 LED가 있다. 그래서 저희 제품에는, 이 UVC LED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예. 그래서 수조라든지 필터라든지 펜을 99.9%를 살균한다. 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길 수 있는 세균의 발생에 대해서 아메이가 끝까지 관리를 하려고 이것까지 세팅을 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또 장점을 한번 보자면, 어, 굉장히 쉽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수조, 필터, 펜, 끝입니다. 네. 되게 간단하죠. 네. 그래서 따로따로 다 분리를 해서 세척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게 조립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옵티미스트 안에서 생기는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얘가 이렇게 송풍 모드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물이 부족하다라는 빨간 불이 뜨면요. 물이 이제 없을 때요. 그러면 빨간 불은 분명히 떴는데 팬이 계속 돌아가요. 저도 처음에 왜 돌아가지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어, 그 멈춘 시간에 세균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남아있는 수분을 날려주고 있는 거예요. 저 굉장히 놀랬습니다. 너무 좋죠. 네. 네. 그런 다음에 또 깨알 특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동으로 습도를 조절하는 기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10초에 한 번씩 습도를 감지하는 센서가 있습니다. 굉장히 섬세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습도가 이렇게 엄청 이렇게 디테일하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습도를 감지를 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저소음, 그 세기가 1단, 2단, 3단까지 세팅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수면 모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수면 모드로 하시면 LED 창도 꺼지면서 요렇게 그리고 1단으로 했을 때 저소음 그러니까 최저 소음 23데시벨이라고 하는데 23데시벨이 어느 정도냐 하면 제 말 안 들리죠? 네, 이 정도예요. 23데시벨은. 네, 그러니까 조용하다. 이 말입니다. 네, 그 다음 고효율의 저소음. BLDC 모터. 저도 이게 좀 어려워서요. 찾아봤는데, 그냥 사실은 이거 찾아보다가 제가 머리에 찌가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이거를 풀 수는 없고, 그냥 그 긴 글을 읽었을 때 느낀 게 뭐였냐면, 이 BLDC 모터란 기계가 작동을 하면서 스파크가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모터는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게 개발된 모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네, 결론은 그겁니다. 네. 그 기전과 원리와 메커니즘은 설혜구 부모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합선이라든지 그런 정기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설계된 모터라는 것만 기억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부담 없는 소비 전력. 10와트가 어떤 정도냐면, 일단 그 LED 전구 램프가 굉장히 에너지 효율이 좋은 램프잖아요. LED. 네. 그 LED 중에서 한 조망만한 거 있잖아요. 작은 거. 예. 요거 하나의 전력이 10와트거든요. 이것도 저희가 3단으로 했을 때, 가장 세게 했을 때 10와트이기 때문에 1단으로 하게 되면 더 작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소비 전력이 굉장히 낮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뭔가 좀 밸런스가 맞지 않는 상황이 생기면 얘는 그냥 펜을 멈춘대요. 전 아직 그 상황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옵티미스트를 실제로 받아보시면, 요렇게 이 프로틴 통이 저희 대용량 프로틴이거든요. 너무 예뻐요. 그리고 그 청정기랑 같이 세트로 놓잖아요. 너무 디자인적으로도 궁합이 너무 좋고,
이렇게 좌청정 우가습 옵티미스트 이런 식으로 세팅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분류를 해보시면 수조, 필터, 그 다음에 펜이 달려있는 뚜껑, 그 다음에 뒤에 박스는 프로모션이죠. 이 필터가 하나 더 들어와 있습니다. 5만 원짜리, 4만 5천, 5만 원짜리가 하나 더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에 출시 프로모션에 세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자, 수조에다가 이 망을 치우고요. 그 다음에 이 필터를 정수기, 당연히 우리는 정수기 써야 되잖아요. 정수기 깨끗한 물, 정수기 물에 골고루 이렇게 필터를 적셔줍니다. 네, 적셔주고 나면 네, 수조에다가 필터를 먼저 놓고 그 다음에 중간에 기둥을 올려줍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2.5리터까지 물을 채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하시는 양을 채워서 가습을 하시면 됩니다. 저 정도를 해보니까요, 2.5리터를 해보니까 하루 종일 이렇게 잘 틀어지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수조에다가 물을 담고 뚜껑을 덮습니다. 그다음에 전원을 켜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 저기 청정기 LED랑 비슷하죠. 자, A는 이제 자동 모드,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고요. 자, 그러니까 강도가 조절이 되죠. 1단, 2단, 3단 이렇게 조절이 되죠. 지금 방금 누른 거는 수면 모드, 램프가 꺼집니다. 네, 이렇게 조용하게 화면이 조용하게. 그다음에 예약도 걸어 놓을 수 있습니다. 2시간 간격으로 8시간까지 예약을 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하는 습도에 맞추시고 원하는 풍량에 맞추셔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사용법은 끝입니다. 네. 자, 출시 프로모션은 아까 최미권 위원님께서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좋은 가습기를 쓰는 것도 좋고요. 습도 관리를 위해서 강사님께서 추천하셨습니다. 습도계를 반드시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 네, 습도계랑 같이 사용하면 습도 관리가 잘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옵티미스트로 대박 나시기를 바랍니다.